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도체를 선택하면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1984년도에 이제 반도체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LG 반도체인데 LG 반도체에서 쭉 근무를 하다가 LG 반도체하고 현대전자하고 합병이 일어났어요. 1999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SK 하이닉스라는 이름으로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서 또 쭉 근무를 하다가 12년도에 이제 그만두고 2014년도까지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 하이스텍의 대표이사로 일을 했고, 그 이후 하이스텍을 그만두고 나서는 각 지역에 보면 테크노파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자체별로 모두 다 있는데 그 중에 대구 테크노파크라는 곳에 와가지고 제가 정책기획단장으로 일을 지난 한 6, 7년간 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여기 이제 대구대하고도 많은 교수님들하고도 교류가 있었고, 그 지금 차세대 혁신 반도체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차세대 혁신 공유대학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혁신 공유단은 교육부가 정말 야심차게 기획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어떤 목적이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그 산업 현장에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 협력, 차세대 반도체 이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서 좀 더 그 많은 반도체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이 반도체 사업단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한테 주어진 미션은 저의 그 경험과 그다음에 많은 그 인맥들, 넓은 인맥들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을 진로나 취업에 있어서 좋은 길로 유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턴이라든지 또는 그 회사와 학교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산학 협력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수행하고 그걸 찾아서 또 이렇게 매치메이크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외에도 어디 전시회가 있다든지 학회가 있다든지 또는 뭐 어느 학교에 뭐 견학이 있다든지 등등해서 이렇게 산학과 관계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많은 학생들한테 이제 가이드도 해주고 이거의 진정한 의미도 이제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런 측면이 또 있다고 보고요. 또 반도체를 좋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내가 한번 취업을 해봐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관심 있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지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한테 상담을 하면 앞으로 그 진로라든지 또 취업 관계 이런 것들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의 그 선배로서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여러 가지 귀한 중요한 그런 뭐랄까 하나의 자극제 같은 역할, 그 다음에 또는 도움이 되는 도우미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장점은 첫 번째로 우선 온라인 강의를 한다는 것이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듣고 또 그에 따른 PBL 관련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시간 매니지를 하는데 아주 좋은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서울대가 주관 대학이고 나머지 이제 6개 대학이 합쳐서 이 사업을 지금 공동으로 진행하는데, 뭐 포항공대라든지 또는 중앙대학이라든지 숭실대라든지 하는 그런 대학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우리 대학 말고 다른 대학의 강의 교수님들의 강의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들어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장점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이 많은 혜택을 학생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현금으로 직접 주는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저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뭐 견학 또는 뭐 인턴 뭐 나가본다든지 또 학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반도체 관련해 한 모든 에리아에서 경험을 조금 넓히고 눈을 조금 더 뜰 수 있는 그런 쪽에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회사하고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계를 갖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또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더 장점이 있지만 한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참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저도 원래 반도체 전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전공은 원래 통신인데 대학원 때 이제 제가 광통신을 전공하려고 광통신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광통신 논문을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가 그 당시에 필요했고 그런 그 관련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게 하필이면 그 당시에 대학원 실험 연구실에 이게 많이 없었어요, 이 세트가. 근데 그 세트를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들이 태워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도저히 논문을 쓸 수가 없어서 제가 광통신 중에 광학 도파로 옵티컬 웨이브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그 옵티컬 웨이브 가이드를 제작해서 그 특성을 확인하고 그걸 갖다가 연구하는 이런 논문을 쓰다가 보니까 옵티컬 웨이브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 마치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하고 매우 흡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반도체에 대한 프로세스를 거기서 익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논문을 보면 통신 논문인데 사실은 그 내용이 보니까 상당 부분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다가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교수님이 이 반도체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얼떨결에 오게 됐고, 뭐 사실은 공부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반도체를 택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좀 식상한 얘기지만 산업의 쌀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사실은 뭐 이거 100% 옳은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의 몸으로 비유한다면 반도체는 정말 피와 같은 그런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라, 또는 저는 어떤 힘의 상징으로서 삼손의 머리카락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냐면 삼손이 머리카락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힘을 잃었듯이 반도체가 없다면 그 국가나 그 시스템 힘을 잃어버립니다.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가장 먼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반도체라는 건 매우 중요해 하다는 것을 그 이번에 와서 보여줬잖아요. 진짜로 우리나라 산업을 그동안 뭐 수출 측면에서 계속 수십 년간 정말 넘버원 아이템으로 존재했던 게 반도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아까도 말씀드린 산업의 쌀로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몸의 피와 같고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저도 물론 취업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뭘 전공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최종적으로 낙점한 거는 의과대학을 갈 것이냐, 전자공학과를 갈 것이냐 고민하다가 이제 전자공학과를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아마 그때 이런 고민을 했으면 의과대학을 가려고 노력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저는 그 전자공학의 그 첨단 과학기술이 아주 그렇게 굉장히 호기심이 갔어요. 그래서 전자공학을 택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은 그 사람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들어봅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면은 그러면 이제 특히 어떤 분야에 반도체 관심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자기가 어느 분야에 해야 되는지 이걸 저하고 상의하다가 보면 이제 나오는데 전자를 전공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회로 설계 이런 부분으로 좀 추천을 하긴 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IDM 업체 같은 데서는 학부 나온 사람들을 설계를 잘 뽑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 팹리스 회사라든지 또 디자인하우스, IP 회사 이런 회사들은 설사 학부 학생이라도 설계에 관심이 있고 그 학생이 잘할 수 있다 가능성을 보면은 그 설계로 또 임명을 해줘. 근데 전자과학과 말고 화공과 학생이거나 재료과 학생, 물리과 학생 뭐 이런 학생들이 와서 이제 반도체 관심이 있다. 그럼 이런 학생들한테는 공정 엔지니어가 된다든지 소자, 종합공정 엔지니어, 그 다음에 디바이스 엔지니어를 추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과라든지 기타 전자 중에서도 뭐 다른 이렇게 회로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장비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또 화공과 학생들이나 뭐 또 재료과 학생 중에 일부는 반도체 소재로 유도를 해요. 반도체 만드는 데 쓰이는 이런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학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되는. 그래서 다방면으로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내가 보기에는 학생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비교과 과목 몰입교육도 받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을 계속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용기를 주는 쪽으로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들여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그런 분야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반도체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도체를 선택하면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